네, 2023년 7월 14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K방산으로서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K방산이 세계적인 수출품이 되는 길이다 등등을 주장해왔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 안보적으로 얻는 게 많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미국이 F-16을 제공할 것이냐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F-16이 아니라 F-15를 제공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F-16이 제공되면은 핵으로 대응하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떠드는 러시아가 저는 자멸할 것으로 봅니다. 핵전쟁 운운하는 러시아가 자멸을 해야 김정은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을 잡기 위해서는 핵 전술핵 사용 운운하는 러시아를 괴멸시키는 작전에 대한민국은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영국 신문에서 영국의 더 타임스, 런던 타임스라고 하죠. 텔레그라프 등 그런 언론이 보도했는데 제58 제병합동군을 어떻게 번역한 건지 모르겠는데 육군의 이 사단 이런 연대 대대는 되게 보병 중심이잖아요. 그죠? 보병 부대인데 그거 외에 이제 사단에 가게 되면 포병 연대가 있고 뭐 기갑 대대가 있고 합니다. 이 보병만으로 싸울 수도 있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되고 이 보병에다가 포병, 기갑, 통신, 뭐 보포비 공통, 보병, 포병, 공병, 통신, 기갑 이렇게 붙이고 해서 전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대를 만들죠. 육군 내에서 그런 걸 제병과 합동 작전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전투단이라 그럽니다. 제58 제병합동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육군 내에서 이게 전투단을 구성한 그런 지휘관 같아요. 계급은 소장으로 나오는데 이반 포포프 48살 그가 자기 병사들에게 이 친구가 이제 자기 부대를 이끌다가 해임된 모양입니다.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거를 영국 언론들이 입수한 모양입니다. 이 음성 메시지에서 이 소장은 지금 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군은 전선에서 우리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긴장된 순간에 우리 군의 고위급들이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를 배신하는 일격을 가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대포병 정찰 및 반격의 부족과 적의 포격으로 인한 대량 사상자 발생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포병 정찰이 뭔가 하면은 이게 가장 좋은 게 연평도 포격전인데 인민군이 4군단 쪽에서 포병을 동원해서 포를 쐈잖아요. 그걸 연평도에 대포병 레이더가 있습니다. 대자는 상대하다 할 때 대자. 저쪽에 포를 쏘면은 포탄이 날라오잖아요. 그걸 레이더로 잡아가지고 이 궤적을 거꾸로 딱 추적하면 여기서 발사됐구나 하는 발사지를 알 수 있죠. 저들은 이제 산 뒤에서 빵 쏘니까 날라온 포탄을 궤적을 잡아서 거꾸로 여기가 발사 지점이구나 하고 알아내는 게 대포병 레이더입니다. 그게 대포병 정찰이죠. 그렇게 딱 잡은 다음에 그쪽에다가 우리 군이 포를 쏴서 상대방 포병을 괴멸시키는 게 반격입니다. 대포병 정찰과 반격이 겁니다. 이게 부족해서 러시아군이 대규모로 희생되고 있다. 즉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기갑부대를 동원해서 러시아가 지금 방어를 하기 위해서 지뢰를 깔아놨는데 지뢰지대 통과를 못하고 있죠. 지뢰지대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포격을 퍼붓는데 우리 포를 쏘는데 그게 어디서 쐈는지 대포병 레이더로 잡아가지고 그쪽으로 포격을 가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군이 많이 희생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했는데 상부에서 답이 없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저렇게 해서 계속 러시아군을 포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클릭이라고 하는 줄줄이 소세지처럼 빵 쏩니다. 그러면 줄줄이 소세지 칸에는 다 폭약이 들어있어요. 그게 땅에 뚝 떨어진 다음에 그거를 자폭시키거나 다른 포탄으로 때려서 그럼 강력하게 땅에서 폭약이 터지죠. 그러면 땅속에 묻혀있는 대전차 지뢰, 대인 지뢰가
가까운 데 것은 빵 다 제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으로 기갑부대가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게 되죠. 기갑부대가 앞에 들어가면서 포격을 하면서 들어가면 뒤에 장갑차 부대가 따라 들어가면서 보병을 투하하면서 풀어주면서 그 이제 지뢰지대 안쪽에 있는 러시아군을 무찌르게 되는 거죠. 포병으로 때린 다음에 미클릭 같은 걸로 전체 지대를 개척한 다음에 전차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계화 보병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럭을 타간 자동차 보병이 들어가면서 이제 전선을 돌파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거를 앞두고 지금 포격을 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냥 당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재밌는 보도를 했는데 지금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켰었죠. 그리고 13명의 러시아 간부들이 구금 또는 신문을 받고 또 일부는 풀려났답니다. 그리고 15명이 직무정지 해제 당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금방 말한 이런 소장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못 싸운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우리 어디서 쏘는지 잡아주지 못하니까 우리 병사들이 죽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육군끼리 싸울 때 포격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포병이 전쟁을 사실은 다 합니다. 이 표병보다 더 좋은 게 공군입니다. 공군에서도 공대공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공대공 전투를 해서 상대방 적기를 다 격추시킨다면은 지상 폭격을 하는 전폭기가 들어가서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하면요. 적군은 괴멸됩니다. 미 공군에서는 적기와 싸우는 공대공 전투기, 이걸 제공기라 그러는 F-15를 개발했고, 지금은 F-22를 같이 운영하죠. 그 다음에 지상을 때리는 전폭기로는 F-16, 스텔스기로는 F-35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F-16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화제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가 났어요. 제가 옛날에 F-16하고 F-18을 우리 공군에서 도입할 때 그거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워서 뭐 게이트다 그랬는데 F-16 한국에 도입하면서 부정부패 없다라는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파문이 컸어요. 사실 부정부패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F-16이 나쁜 비행기다 그랬는데 나쁜 비행기 아니다. 나쁜 비행기였으면 미 공군이 그걸 살 리도 없고 F-16이 훨씬 쌉니다. F-18에 비해서 3분의 2 가격도 안 되죠. 그러니까 F-18을 사게 되면은 80대, 70대밖에 못 살 거를 F-16 사면 100대를 사죠. 그러면 한 대당 조종사가 6명이니까 30대가 많으면 368, 1800명의 조종사가 더 많은 조종사들이 일거리가 생기는, 조종사가 많아야 군인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많아야 상대에 대한 폭격을 더 많이 하죠. F-18과 16의 차이점은 엔진이 하나냐 두 개입니다. F-16은 하나고 F-18은 두 개입니다. F-18은 엔진이 두 개라서 더 안전할 것 같지만 통계를 보게 되면 오히려 엔진 사고는 F-16이 적었습니다. 근데 왜 엔진 두 개를 만드느냐? 이건 유럽을 보면 되는데 유럽에서는 라파라고 타이푼이 F-16국 전투기인데 그들은 자국산 엔진을 쓰거든요. 근데 그들은 미국처럼 F-16에 들어가는 큰 엔진을 못 만들다 보니까 작은 엔진을 하다 보니까 라파라고 타이푼을 두 개의 엔진을 짜리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KF-21인가 하는 이제 F-16급 전투기를 만들고 있는데 라팔 타이푼처럼 엔진 두 개짜리 F-18하고 비슷한 같은 엔진을 쓰는 걸 만들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이걸 반대했다고 말씀드렸죠. F-16 엔진처럼 엔진 하나짜리를 쓰자라 그랬는데 결국은 반대하고 지금 거의 다 만들어서 시제기 띄우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 나오면은 시장을 많이 못 낼 거예요. F-16은 그 싼 가격 때문에 4,500대가 팔리면서 세계적으로 히트가 쳤고 F-18은 큰 재미 못 봤죠. 그 다음에 라파라고 타이푼도 엔진 두 개짜리인데 뭐 300대, 500대밖에 안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KF-21이 나와서 시장을 낼 수 있겠느냐? 어렵죠.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렇고요. 지금 F-16을 미국이 제공하면 그러면 이제 전선에 있는 러시아군에 대한 폭격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러시아는 핵을 쓰겠다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F-16은요. 굉장히 오래된 비행기인데 계속 지금 F-16V까지 나왔는데 F-16V에서는 A사 레이더에다가 뭐 온갖 기능이 다 포함돼서 스텔스 기능만 부족하지 거의 F-15급 전투기로 공대공 전투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은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한 거는 미국이 신형 F-16V를 제공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국공군은 F-16V 모델 나오기 전에 우리는 CD 블록
30, 35 옛날 모델을 우린 도입했고 그거보다 좋은 F15 EF 모델을 도입했고 그거보다 더 좋은 F35A 모델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 터키보다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 궁금증은 미국이 F-16을 동원해서 전선에 있는 러시아 육군도를 폭격하기 시작하면은 러시아는 핵무기를 쓰겠다라고 했는데 핵을 쓸까 이겁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흥미로운 기사가 났어요. 그 6.25 전쟁을 다시 한번 분석한 기사인데 그 중공군이 1950년 10월 달에 참전하면서 이제 압록강, 두만강까지 갔던 유엔군과 국군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1년 1월 4일 서울을 포기하면서 지금 장호원까지 확 밀리게 되죠. 이때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이 핵무기로 만주를 때리자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한 메가더를 트루먼이 해임시키고 리치웨이를 유엔군 사령관에 임명하면서 돈트리스 작전 뭐 하면서 따박따박 해서 지금 휴전선까지 반격을 해서 올라가게 되죠. 이때 소련은 핵무기가 있었어요. 중국은 핵무기가 없었고요. 근데 이 중국과 소련은 중국은 직접 참전했고 소련도 사실 공군 조종사를 집어넣어서 공군기를 지원했죠. 미국이 핵을 사용할까 굉장히 겁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트루먼이 메가더를 해임하니까 미국이 핵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했고 또 그러고 나서도 역시 소련도 핵전을 두려워해서 공군 이상의 지원은 안 했고 그 다음에 중공군도 미국하고 싸우는 공중전을 많이 회피하면서 전선을 확대시키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자, 제가 드린 말씀 뭔가 그걸 그러면서 이제 그 중국의 이제 항미원조전 관련해서 쭉 발표한 자료들을 분석해서 우리 화정재단에서 쭉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러시아는 분명히 핵 사용을 위험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미국이 뭘 했는가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습니다. 집속탄은 뭔가 하면요. 우리 현무 미사일, 현무2가 그렇다면 보시면 돼요. 현무를 빡 쏘면 그게 탄두가 500km입니다. 이게 쫙 날아가서 떨어지죠. 탄두가 떨어지면서 한 상공 1km쯤 왔을 때 찢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가 숫자가 자신을 1000개인가 하는 유탄이 쫘르르 떨어진다. 유탄은 쉽게 말하면 수류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축구장 몇 개의 넓이를 초토화시킵니다. 대신에 관통력은 약해요. 수류탄이 세봐야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게 집속탄이에요. 집속탄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말자라는 국제적 결의가 있는데 그건 그거고 북한도 갖고 있고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도 갖고 있는데 미국이 그런 집속탄을 우크라이나군에게 제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에 갔다가 지금 핀란드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폴란드에 갔고 핀란드가 이번에 나토에 가입했으니까 거기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게 제공을 받겠다. 이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는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비속탄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지뢰지대 뒤에 러시아군이 많이 포진해 있는데 거기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많은 피해를 입겠죠. 그래서 러시아 측에서는 서방이 제공한 전차부터 공격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핵을 사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핵을 진짜로 사용할까요? 자, 러시아가 핵을 쓰게 되면 미국도 핵으로 대응하겠죠. 그럼 복잡한 국제정치가 일어납니다. 쓸까요? 결론부터 말합니다. 바이든의 말을 인용할게요. 바이든은 핀란드에서 기자회견 가지면서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집속탄 우크라이나 제공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반란이 일으켰던 프리고진이 지금 어디 있는지 다시 러시아에 있다 그랬는데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받으니까 나라면 먹는 것을 조심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독살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수작 비쳤습니다. 자, 오늘 주제입니다. 러시아가 핵 공격 운운을 하는데 핵을 쓸까요?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금 미국이 줄 포탄이 없어 집속탄을 주는 겁니다. 우리 풍산에서 제공한 150원이 포탄이 갔지만 그것도 부족해서 집속탄을 보내는 건데 이 포격으로 계속 때리다가 이제 그다음에 미국이 F-16이 제공하게 되면 비행기로 때리면 집속탄보다 더 강하게 때리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쟤네들이 핵을 쓴다? 핵을 쓰게 되려고 하게 되면 미국이 그 다음에 F-15, F-35 필요하면 F-22, F-22는 지상 폭격 못하지만 F-35까지 들어가서 만약 미 공군이 참전한다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죠.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그냥 포격 자체에서 지금 지뢰지대 설치해놓고 뒤에서 괴멸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집속탄이 들어가서 더 때리고 F-16이 들어가 더 때리면 상당히 힘들어서 핵을 쓰겠다고 하는데 F-16을 사용했다고 핵을 사용했다 그러면 이건 참 웃기는 얘기죠. 이래서 러시아가 지금 쫓기는 겁니다. 내부에서 분란도 있고요. 우크라이나 군이 워낙 훈련이 안 돼 있고 해서 고급 무기를 못 다루고 봐서 지금 저래서 그렇지. 핵을 쓰겠다고 운운하는 푸틴을 잡고 러시아를 괴멸시켜야 핵 갖고 장난치는 김정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핵을 사용하길 때까지 우리가 바짝 밀어붙여야 돼요. 써봐 하면서 바짝 밀어붙여야 돼요. 이번에 뭐 정찰 자산이 자기네 EZ 침범했다고 화성 18 쐈는데 계속 압박을 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미 연합특전사 또는 우리 군 단독으로 합동특전사를 가동해서 북한의 핵시설을 때리는 그런 작전들을 비밀리에 때리는 고급 작전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러시아가 핵 쓰겠다고 했는데 그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패전하도록 만든 다음에 그게 우리가 북한을 이기는 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은 우리 국산 K 좋은 무기, 우리 풍산에서 생산하는 150mm 포탄 이런 것들을 적극 제공하자는 겁니다. 우리 155mm 포도 주고 우리 K2 전차도 주고. 네. 이번에 대통령이 폴란드 가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폴란드는 그 지역에 대해서 평화유지군을 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어요. 그게 국제적으로 승인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리고 재건작전에 들어갈 겁니다. 한국이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걸 하려면 우리가 좀 더 많은 참전을 해야 되고 우리 K방산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것이 북한 김정은을 잡는 방법입니다. 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